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들은 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그래도 환경화학은 중간고사가 없었으니까 그만큼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가 돼서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지? 저번 주인가요? 개강총회를 했었죠, 개강총회. 자, 여기다가 잠깐만 해볼까, 그럼? 새 슬라이드. 우리가 개강총회를 했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 들어보니까 88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약 2년 만에 개강총회를 처음 한 거예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엄청 그때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1학년도 1학년 양이 엄청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랑도 맥주도 한 잔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강총회, 원래는 뭐 종강총회, 학기 시작할 때 하는 거고요. 종강할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MT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의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행사들의 기본은 술 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직력 강화하고 서로 유대감 증대시키고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공 과목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제 경험상. 열심히 하게 된다. 왜냐면 환경을 전공하시고 저희 학과에서 나가서 취업 좋은 데 하셔가지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또 교수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동기들끼리도 파이팅하고 이런 게 되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점점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맨날 술만 먹고 대강 딱딱딱딱 술만 먹고 대강하는 이런 행사들은 안 되겠죠. 맥주 한 잔 먹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훨씬 더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남의 장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참석을 많이 해서 궁금한 것도 허심탄회하게 서로 물어보고 교수님들도 웬만하시면 다 참석을 하거든요. 저도 거의 다 참석을 해요. 진짜 뭐 출장 가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개강총회 하면은 150에서 200명 정도 항상 왔었어요. 제가 개강총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정도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학생들이 없잖아요. 이 정도 왔으면 50% 정도죠. 예년은 50%. 엄청 많이 온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면 수업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무적인 성과다. 그리고 저희 환경학과가 입학 경쟁률도 되게 높고 취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조직을 더 강화하고 배움의 장을 더 확대해서 서로서로 열심히 하게 해서 좋은 곳에 취직, 좋은 거 취직,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이런 학과 행사들이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학회를 갔다 와가지고 여기 유튜브에다가 2022년 1학기 학회 참가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올려놨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건데 학회가 과연 이것도 여러분 학회도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렇게 대대적인 거는 2년 만입니다. 이 학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학회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고 연구 논문 발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학회가 과연 뭔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도 학부생 여러분들도 참석하시면 음, 취업이나 또는 장래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경도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경도. 자, 경도에 대해서 할 건데 경도는 어,
물의 색입니다. 물의 색이. 물의 색이. 물의 색이.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거 센물, 단물, 하드워터, 소프트워터 막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거 배웠죠. 센 물은 비누가 잘 안 풀린다. 단물은 비누가 잘 풀린다. 이 정도까지만 했었죠. 센 물은 지하수다. 그죠? 이 정도까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물의 세기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이거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경도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도는요, 그럼 어떤 거냐면 칼슘, 마그네슘, 여기 이가 금속들 써놨죠, 제가. 이가 금속들의 함유 정도를 같은 당량의 CaCO3로 환산해서 표기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 경도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대부분 실제도. 그 얘기는 이게 농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얘는 자연 상태에서 거의 농도가 낮습니다. 매우 낮아서 그 농도가 칼슘의 전체 농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칼슘, 마그네슘은 아주 경도의 농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특징들을 보고 우리가 경도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경도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보일러 용수의 스케일을 유발시킨다. 세탁 용수 불량, 곡동, 설사를 유발한다. 이 경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4단계로 구분을 하다 보면 0에서 75까지는 연수, 75에서 150은 적당한 경수, 150에서 300 경수, 300 이상은 고경수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반 딱 잘라가지고 센 물, 단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연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연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물속에 존재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많이 제거를 시킨 물이라는 얘기죠. 비누가 잘 풀리고, 그죠? 자, 이런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 집마다 연수기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집에 많았는데 요즘 집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수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집에서 보통 샤워실에, 화장실에 가면 연수기를 그래도 한 가로 세로 가로 20cm, 세로 한 50cm 정도 되는 큰 필터인데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돗물 정수잖아요.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 기술이 워낙 지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연수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물의 연수와 공정으로는 자비법, 석회소다법, 이온교환법, 지오라이트법, 기타 등등이 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비법 같은 경우는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끓인다. 끓여가지고 탄산 경도들, 탄산 성분들을 쫙쫙쫙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석회소다법 같은 경우는 침전시키는 거예요. 침전. 이온교환법이나 제올라이트는 같이 이온을 교환시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온교환법에 대해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온교환법이 여러분 아주 쉬우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겁니다. 그거 간단히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이해될 거예요. 이온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온 교환 수지라는 게 필요해요. 레진이 있습니다. 레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온 교환 수지. 이거를 미디어라고도 얘기해요. 이온 교환 메디아. 글씨가 여러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저는 좀 한국말로 여러분들도 보면 제가 한국말로 많이 하잖아요. 이 강의 자료도 한국말로 하고 저는 한국말로 해가지고 기초를 천천히 다지고 그 다음에 원서를 봐가지고 조금 더 한문을 발전시키는 거를 좀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저도 그 원서 보고 다 만드는 것들이라 이 내용들을 다 영어로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영작하지 않더라도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만들고 영어로 설명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어쨌든 저는 한글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한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원서를 보셔도 됩니다. 이온교환 수지가 있습니다. 이온교환 수지란 수지가 가진 무해 이온과 물속의 유해 이온을 치환하는 거다. 즉 A라는 이온 교환 수지가 있는데 여기 무해한 게 뭐가 있고요. 유해한 게 있으면 너 일로 와 하고 샥샥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A라는 거에 유해한 게 붙어 있을 거고요. 무해한 거는 물속에 돌아다니겠죠. 요거를 샥 폐기시켜 버리면 유해한 게 몸에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치환하는 거예요. 서로 자리 바꿔주는 겁니다. 자, 양이온 교환 수지. 양이온 교환 수지 벌써 느낌 오죠? 물속에 유해한 양이온을 치환하는 것이다. 유해 양이온을. 음이온은 물속에 유해한 음이온을 치환하는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믹스도 있습니다. 둘 다 한 번에 치환하는 수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교환 수지를 우리가 좀 가장 쉽게 이야기할 때는 바닷물을 우리가 짠물을 즉 소금 NaCl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를 이온교환 수지를 거쳐서 물로 만든다. 이온을 없앤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양이온 교환 수지를 통과를 시키고 1번 양이온 교환 수지를 통과시키고 2번 음이온 교환 수지를 한번 통과시켜 볼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매직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을 한 컵 떠와서 먹는 물로 바꾸겠습니다. 이 바닷물에는 NaCl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NA에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죠. 자, 양이온이니까 양이온 먼저 치환할 거예요. Na 먼저. 이 양이온 교환 수지에는 무해한 이온 수소 원자가 H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거 NA가 들어가면 둘이 자리 바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소가 떨궈져 나가는 거죠. CL은 그대로 있습니다. CL은 교환할 수가 없죠.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1번 양이온 교환수를 통과한 물은 HCl을 함유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온 교환 수지가 양이온이랑 음이온 두 개가 다 필요한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만 걸러서 반만 걸렀다고 치고 물 먹자. 이거 먹으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염산이에요, 여러분. 염산. HCl. 얘네들 결합시키면 염산 되는 거예요. 염산. 자, 어쨌든 얘를 다시 음이온 교환 수지를 걸릅니다. 음이온 교환 수지에는 유해한 음이온이 무해한 음이온과 교환되는 거죠. 자, 유해한 거 CL이라고 치고 무해한 음이온 OH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끼리 서로 샥샥 교환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H만 남아있고 OH가 남아있죠. 그래서 H2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온 교환 수지의 아주 기본적인 모식입니다. 자, 한 번씩 보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제가 여기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NaCl 함유 폐수를 먼저 양이온 교환 수지에 통과시키면 수지가 가진 수소기와 물속의 나트륨을 치환한다. 쭉 있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경도 CA하고 마그네슘하고 칼슘, 마그네슘 얘네들을 제거하는 연소화 반응도 이온 교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NaCl에서 Na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1까지요. 근데 칼슘은 이가입니다. Mg 2 플러스 그죠? 이가예요. 이가니까 자, 이가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그냥 서로 바톤 타치식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당량으로 합니다. 같은 당량으로. 그러니까 얘는 수소가 1가였고요. OH가 1가였으니까 서로 바톤 터치가 됐는데 얘네들은 칼슘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2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2대1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즉 양이온 교환 수지는 칼슘, 마그네슘 제거가 가능하지만 같은 질량을 제거하지 않는다. 2배가 들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제거에 대해서는 같은 당량을 기준으로 치환을 하기 때문이다. 바톤 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3가는 3개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미국 지도인데 여기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미국의 경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경도 분포를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우리나라 지도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세세한 지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경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조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자료 같은데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미국이 그 1에서 60 정도가 있고 180 이상짜리가 있네요. 제가 옛날에 유타, 이게 유타지, 유타. 유타 맞나? 제가 유타, 미국, LA 어디서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제가 미국에 그 한 몇 년 전에 저희가 연구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LA랑 뭐 유타랑 워싱턴이랑 이렇게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유타 한번 갔을 때 제가 그 물병이 나더라고요. 물병이 나가지고 설사를 합니다. 엄청나게 7일 동안 물병이 나서 엄청나게 설사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귀신같이 나요. 이게 경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경도가.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생수를 먹어야지 그냥 물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론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음, 어쨌든 자, 그래서 경도 발생을 한번 보자. 그럼 경도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볼게요. 물의 경도는 대부분이 접촉하고 있는 토양과 암석층으로부터 발생된다. 경도가. 얘네들로부터 칼슘과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네요. 용해돼서 나온다는 거네요. 빗물은 대부분의 자연수 속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고용물을 용해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해 능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박테리아 작용으로 생긴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우리 예전에 배웠다 위에서 물 CO2 하면 어떻게 됩니까? H CO3 플러스 수소이온 맞죠? H 하나 CO C O3개 이렇게 됐죠? 중탄산 생겨요. 중탄산 생기고 수소이온 생깁니다. 즉 pH가 떨어져요.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산성이 되면서 토양과 암석층에 있는 이런 금속 이온 성분들을 자유이온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게끔 유도를 시킵니다. pH가 낮아지면서 산성이 되면서 그래서 토양 수에는 이산화탄소가 높은 농도로 들어있으며 그 얘기는 pH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탄산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pH가 낮아진 물에는 염기성 물질, 특히 석회암이 용해가 된다. 일반적으로 센 물은 표토층이 두텁고 석회암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되고 단물은 표토층이 얇고 석회암층이 없거나 드문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게 많아야지 여기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게 많아야지 센 물이 될 거고요. 이게 없어야지 단물이 되겠죠? 자, 박테리아 작용으로 생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수소가 발생되고 pH가 낮아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용출이 되는 겁니다. 고형물들이 용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나오고 이거를 통틀어서 경도가 높아졌다. 경도가 발생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았죠? 자, 그럼 이제 경도의 종류가 뭐고 경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계산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동영상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